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네. 주제는 그 배우자와 상간자와 네. 이렇게 삼자 대면하는 거. 네. 나를 껴서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많이 하고자.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 아까 네. 잠깐 이것도 지나가는 말씀 하신다고. 네. 지나가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 무슨 광고 같네. 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말씀. 저희가 이제 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네.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부정행위 증거는 명확히 있었는데 유부남인 거를 몰랐다라고 상간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배우자랑 상간자랑 삼자대면을 그러니까 삼자대면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이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지 마라고 하고 머리채를 확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녹음은 없었어요. 녹음은 없는데 세 명이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지. 그 뒤로 또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 이제 전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만났을 때 배우자 있는 사람이 만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드렸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빠뜨린 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겠지. 그래고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져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빠뜨렸다고. 네, 우리 쪽에서 우리 원고 쪽에, 측에서 원고 측에서 그거를 이제 빠뜨려가지고 이제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그냥 다른 변호사한테 했는데. 다른 변호사님한테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사실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그렇죠. 불병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항소는 더 부담스럽지. 네, 이미 지고 나서 이제 지고 하는 나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진 상태에서 출발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쵸. 1심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제가 그때 알고 있었냐는 확신 드시냐. 그러니까 지금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증거가 명확하게 알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확신이 드시냐.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드냐. 그랬더니 100% 확신이 든대요. 자기는.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을 믿고 가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1년 반이 걸렸어요. 항소심이. 그럼 그거를 거기다 이제 그 소장 내용에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 진술했나 보네. 제가 이렇게 가서 현장을 덮어서 그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거를 진술만 한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얘기하고 잘 또 변론도 또 하고. 피고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는 거를 다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판부에서도 신문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신문을 2번 한 건데 원고를 불러서 신문하기도 하고 피고를 불러서 신문한 거예요. 당사자가 증인이 돼서 이제 신문을 그렇죠. 한 거예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를 받았죠.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게 정말 진짜 죽자 살아나는. 그분은 지금 아주 되게 아이고. 좀 이긴다 조변님이 감동스러워하시죠. 이긴다 조변님이 또 이기셨네. 어쨌든 계속 이겨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고 이겼습니다. 싶은 말씀은 증거를 정말 확실하게 모아야 이 고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피가 말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머리채를 잡는 거를 조금 보류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커페이스 하라고 그러는 거죠. 포커페이스 해서 증거 잡아서 완벽하게. 먼저 소송 걸고 상간녀 만나서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왜냐면 이게 패소를 하면은 뭐 돈을 또 물어주는 건 없지만 변호사비 날리는 거 외에는 없지만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거거든. 맞아요. 가뜩이나 지금 바람 펴가지고 그 상간녀를 응징하지 못하는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또 패소까지 당하면 그쪽에서 또 큰 소리 빵빵 칠 거 아니야. 야 봐라 내가 우리가 무죄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사건은 남편까지 그쪽에 짜증나. 붙어가지고 내가 뭐 부인 있는 거 말 안 하고 만났다. 남편까지 거짓말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정말 판사님들이 좀 그래도 똑똑한 현명한 판결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고 삼자대면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대부분 삼자대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자대면을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뭐냐면 그 이제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뭐 자기 배우자가 이제 바람 났는데 그 배우자랑 그 상간자를 같이 꼭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깔려 있는 정서가 뭐냐면 내 배우자가 적어도 삼자대면 할 때는 내 편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좀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오히려 상간자를 협공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그들이 굉장히 깊은 관계라 그러면 절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보호를 해주려는 그렇죠. 상간자를 보호를 해주고 심지어 물론 이제 눈물 반성형 이제 내 배우자의 경우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바람 폈는데 이 사람이 반성 모드야. 그리고 가정은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바짝 엎드렸어. 그래서 이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진짜 상간녀 집을 몰랐는데도 이 내 남편을 대동해서 야, 너 빨리 찾아가. 빨리 집 알려줘. 그래서 같이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경우는 뭐 그 순간에 이제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들이 관계가 더 이렇게 되진 않는다. 그렇죠. 예. 네. 이걸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 이것도 제가 이렇게 분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나눠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일단 얘기를 먼저.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삼자대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불시에 쳐들어가는 거야. 네. 불시에 현장을 덮치는 거지. 네네네.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데 가서 네, 2년 놈들 잘 만났다 현장을 네. 덮친다든지 둘이 어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꼭 그런 게 많어.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거 참 많아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숙식하는 거요? 공장에서 상관녀가? 꼭 그렇게 자고 와. 자기 바쁘다고. 네. 공장에 이제 숙소가 있어. 남편 숙소가.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해가지고 이제 밤에 살금살금 갔더니 둘이 뭐 알몸으로 있더라. 뭐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더라. 둘이 뭐 과일 까먹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따고 들어가가지고 네. 현장을 덮친다든지. 네네네. 뭐 길거리에 가는 걸 덮친다든지 차에 있는 거를 덮친다. 이게 덮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덮치는 경우는 하지 마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삼자되면은 무조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불시에 덮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면 일단 상간녀가 도망가.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제압한단 말이에요. 제압하고 상간녀를 피신시킨다고. 네. 아니면 제압하지 않더라도 뭐 이래저래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상간녀를 도망. 맞아요. 일단 상간녀를 놓치기가 쉽다. 네. 왜냐면 바람이라는 거는 상간녀한테 또는 상간남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 뭐 막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서 만나는 거는 이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네. 핵심 메시지. 너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다. 경고하고 그 사람한테 닥칠 앞으로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네. 경고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고 그리고 절대 나 이혼 안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싸움으로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거기서 막 서로 흥분하게 3명 있으면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려서 남편이 또 왜 이래 여보 뭐 이러면 네 여보 같은 소리 하는 이 개새끼. 그럼 그 와중에서 또 상간녀가 또 뭐 전화해서 경찰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면 경찰 부르고 또 경찰 오고 아무것도 못한다. 네. 싸움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간녀랑 남편이 같이 있는데 아내분이 이렇게 침입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약간 공동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편으로 묶어버리는 편을 게 되는 것 묶어.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그러고 나면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네네. 상간녀 처리했는데 상간녀가 안 가. 네. 남편도 안 가. 네. 혼자 그리고 혼자 간다니까 맞아요. 그 둘을 놔두고. 네. 근데 그 둘이 그렇다고 해서 둘이 헤어질 것 같아? 둘이 그 숙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심지어 그런 성관계하고 막 이런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요. 이게 절대 불시에 쳐들어갔을 때는 내 남편은 끝까지 끌고 와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덮치지 말고 다 찍으시라 그냥 몰래. 그리고 나중에 뒤이렇게 된다. 남편이 약간 이성적으로 아내 편을 들어야겠다. 가정을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불시에 들이닥치면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죠. 무조건 방어하게 된다고. 편에 그렇죠. 서게 방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것 같아요. 남편의 아주 그 더러운 본색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엄청 실망하고 분노하게 맞아요. 된다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시에 삼자대면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계획된 삼자대면이 네, 있지. 약속 잡고 이것도 가는 하는 게 거. 아니다. 약속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남편과 내 남편과 그 상간녀는 이미 말 다 맞춘다. 그렇죠. 계획 다 시나리오를 다 짜고 와.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시나리오까지. 여기까지 야, 아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니까 인정하자. 여기까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야 우리 3개월 된 거야. 그렇게 알았어 오빠 알았어 자기야 3개월 그리고 3개월이고 우리 거기까지 안 한 거야. 뭐 이거 다 말을 맞춰. 그렇죠. 거기까지 성관계한 증거까지 다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는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네.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위장을 다 하고 온다. 네. 백전백패지.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랑 왜 삼자대면 하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네. 이미 말 다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한단 말이지. 네, 아무 네. 의미가 없지. 그리고 이게 두 번째지 제가 말씀드리고 네. 이거 두 번째 일반인들이 캐치 못하는 거지. 네. 저만 캐치하는 거. 제가 워낙 초기 발달된 네. 사람이라서 제가 참 잔망스럽기가 그게 없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한 5살, 6살 때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잖아. 서울 시내에 가면은 간판들이 많잖아요. 네. 70년대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질 못했대. 엉덩이에서 저건 무슨 글자야? 계속 내가 참 호기심이 많은 거지. 네. 호기심이 많은 거야. 잔망스러운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한글을 좀 빨리 깨우쳤어 옛날에. 엄청 빨리 깨우쳤어. 그래서 무슨 묘기대행진 이런 데 나가라 그래. 진짜요? 그런 데서 막 섭외 지역 너무 막 영어 이런 걸 너무 빨리 깨우치니까. 신동이었네 신동.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잘 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빨리 망가지지. 그런 사람들이 빨리 망가지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말이 샜는데 여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요게 보여. 네. 저는 요걸 알죠. 어떤 거예요? 약속 잡고 만났을 때 일단은 서로 부작용? 말을 다 맞췄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 네. 둘이 하는 얘기 다 똑같다. 그렇죠. 네. 별로 그 박살의 효과도 없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굉장히 애틋해진다. 기류가 있어. 기류가 형성돼요. 정말 애틋해져. 예, 서로가 이제 피해자야, 자기네들이. 네. 자기네들이 고난을 함께하는. 네. 그래서 그 눈빛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강렬하게 주고받는다. 고개 숙이고 있지만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너무나 상대방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아내분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쵸. 막 격앙돼 있으니까 네. 막 니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야 이씨.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마비 되니까 그들이 은밀하게 사인 주고받는 게 안 보인다면 엄청나게 주고받어요, 눈빛을. 네. 그러면서 막 서로 그러고 나면 그들은 더 깊어진다. 왜냐면 어려움을 같이 해서 거기서 이제 살았다 그러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둘은 가속도가 붙어버린다. 이게 네. 굉장히 깊어지더라고. 한 두세 배 정도로 더 깊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불시에 삼자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둘 현장을 덮치는 것도 반대. 저는 증거만 잡으시라. 불시에 가든 약속 잡고 만나든 계획된 삼자대면도 반대. 하지 마시라. 부작용이 더 많다. 얻는 것보다. 그래서 대면은 어떻게 하냐면 단둘이 하는 거다. 상간자랑 단둘이 하는 거다. 근데 아내분들이 삼자 대면을 굳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네. 남편이 이제 약간 내 쪽의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죠. 약간 상간녀한테 이 사람은 내 편이야 그렇지. 라는 거를 보여주고 얘는 내 싶은 남자야 것도 있는 거죠. 또는 얘는 내 여자야 이런 걸 상간자한테 보내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게 깔려 있으니까 하는 거지 굳이 그걸 왜 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거꾸로 않고 간다. 오히려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삼자대면 할 정도의 증거가 나오고 아내분이 분노할 정도면 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까지 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백전백패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두 사람을 응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는 배제시키고 상간자만 집중적으로 쳐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해결되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깊은 사이였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 배우자가 발광하고 진짜 괴로워하고 그쵸. 갈망하고 금단 증상을 보이다가 서서히 돌아온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옛날 눈빛에서 싹 돌아온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붙었는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삼자 대면 하는 게 아니라 대면이라는 거는 늘 상간자와 단둘이 하시라. 그것도 만나자고 약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순간 또 똑같아져. 삼자 대면 하는 거랑. 내 아내나 남편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또 둘이 말 맞춘다.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 지금 와이프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그래? 그럼 대부분 남편 야 나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일단 나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내의 그 성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내 아내는 워낙 이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대응하면 더 이상 말 없을 거야. 작전을 다 알려준다. 다 팁을 줘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인종 누르라는 거예요. 그 주거침입에 걸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 초인종 눌러서 불러내시라. 그래서 그러면 걔가 경황이 없는 거거든. 그 사이에 뭐 작전 짤 틈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다 박살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저런 전후 과정에서 이제 그 상세한 그 박살 디테일한 거 있겠지. 그런 거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상담을 하십시오. 이번에 이게 비법을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거 비법을 꼭 제가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마다 워낙 또 달라요. 이게 박살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상간녀의 성향이나 상간자의 성향 남편 성향 파악해야 되잖아요. 특히 남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직접 쳐들어가시는 분의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소심한 분은 전 찾아가지 말라 그래. 전화나 문자로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소장 도착하기 전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혼용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이렇게 하시라. 불시에 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